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 본격적인 봄이 왔음을 알리는 춘분인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 눈이 집중되면서 차량 수백 대가 도로 위에서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cm 가까이 눈이 내린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긴 오르막길로 유명한 삼척시 원덕 이원 구간에 새벽 시간 눈이 갑자기 거세지면서 6시간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삽을 들고 바퀴 주변 눈을 부지런히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몇 시부터 못 움직이셨어요? 새벽 한 5시. 요 고기 넘기 전부터 밀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제설 차량도 차가 막혀 오지 못해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 때문에 입찰도 못 보고 오도 가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여기서 지금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제 차도 빠져가지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폭설에 제설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형 차량 수십여 대가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대여섯 시간 이상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시내에선 출근 차량 수백 대가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만 눈이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폭설이 남부 동해안에 집중되며 자치단체마다 뒤늦게 제설 작업에 나선 겁니다. 상층의 한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내려오면서 수렴대가 강원 중남부 동해안으로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부 동해안이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평창 용산과 대관령, 강릉 왕산 등에는 20cm 넘는 봄눈이 내렸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좀처럼 눈이 쌓이지 않는 해안가에도 20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눈비 소식이 있지만 큰 눈이 아닌 1cm 안팎의 적은 양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강원권 4개 대학에는 모두 165명이 늘었습니다. 정부 배정안에 따르면 강원대는 기존 정원 49명에서 83명 늘린 132명으로 정원이 확대됐고 가톨릭 관동대는 49명에서 51명 증원,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93명에서 7명 증원, 한림대는 76명에서 24명 증원해 세 대학 모두 정원이 10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분 2,000명 중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에 배치됐고 경기와 인천은 18%인 361명 늘었지만 서울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4.10) 총선의 공식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총선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불출마 선언은 물론 단일화가 잇따르고 있고 중도에 그만둔 예비 후보의 연대 발표 역시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 5자 대결 구도로 예상됐던 강릉 선거구의 무소속 김한근 후보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향후 다른 후보와의 연대나 지지 표명도 가능하다는 인상도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당 장지창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의 단일화를 선언해 강릉 선거구는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 등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4자 대결로 진행되던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 개혁신당 임병성, 자유민주당 주현관 후보가 중도 사퇴하며 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후보 양자 대결이 됐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에서는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후보가 추가 사퇴를 검토하고 있고 다른 후보의 지지 혹은 연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3정당 비례대표자 명단이 잇따라 나오며 정당 비례대표의 당선자 예측은 더욱 안개 속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국민의미래 진종호,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전예현, 허소영, 최혁진이 강원연고 후보군으로 발표된 가운데 녹색정의당은 이효성,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김선민, 김준형, 김형현 후보가 강원 출신 혹은 연고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만 의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는 이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며 지역구 출마자는 1,500만 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하게 되며 선관위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과 병역, 전과, 학력, 납세, 입후보 경력 등에 대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합니다. 지구온난화의 봄꽃축제 개최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개최되는가 하면 지난해 처음으로 3월 말에 개최했던 강릉 벚꽃축제는 지난해보다 일정이 더 당겨졌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바짝 더웠던 날씨를 틈타 개나리와 살구나무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흐드러지게 핀 매화까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벚꽃도 곧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군항제로 유명한 경남 진해의 경우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진 이번 주부터 꽃이 필 전망입니다. 국내 대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열렸지만 올해는 이달 22일부터 시작합니다. 역대 벚꽃 축제 중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강릉시도 경포 벚꽃 축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4월이 아닌 3월에 개최했는데 올해는 더 일찍 꽃이 필 것 같다며 지난해보다 이틀 앞당긴 29일 개막한다고 지난 13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부쩍 더워지면서 벚꽃이 보다 일찍 필 것에 대비해 강릉시가 부쩍 분주해졌습니다. 축제를 일주일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는가 하면 벚꽃이 예상보다 훨씬 이르게 필 수도 있어 화사한 야경을 조성하기 위한 등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벚꽃 축제 일정이 유동적이다 보니까 업체에선 축제 개막을 2주일가량 앞둔 지난주부터 일찌감치 축제에 사용할 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반짝 추위가 찾아오면서 벚꽃 축제는 원래대로 29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절이 빨라지다 보니까 23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좀 추위가 다시 조금 왔기 때문에 29일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벚꽃 축제 개최 시기를 정하지 못하면서 축제 홍보물도 진작부터 시안만 만들어둔 채 아직 인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이상 기온으로 봄꽃이 피는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봄꽃 축제들도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속초시의회가 이번 임시회부터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 이른바 스마트 의회를 운영합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인쇄하느라 쓰이는 인적, 물적 자원 낭비를 막는다는 건데 공공부문의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 노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33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 평소 테이블마다 놓였던 두터운 종이 파일 대신 큼직한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조례안 2건 등 회의에 필요한 자료들이 디지털 파일로 정리돼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 의회가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시스템을 구축해 이번 임시회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회의 때마다 방대한 자료를 인쇄하느라 쓰이는 종이와 잉크 같은 물품을 직접 아끼고 행정력 낭비도 막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시의회에서부터 회의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준비하는 자료 모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도 탄소 중립 실천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속초시청과 시의회 청사 내부에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청사 카페에는 일회용 컵 대신 개인 컵을 세척해 사용할 수 있는 세척기도 설치됐습니다. 시청 종합민원실 앞에는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가 설치돼 누구나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트병 한 개당 10원을 돌려주고 2,000원이 되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속초뿐 아니라 강릉, 삼척, 태백, 양양군 등에도 이런 로봇이 설치돼 주민들도 자원 회수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자칫 거창한 선언처럼 들리지만 생활 속 크고 작은 노력과 변화로 곳곳에서 실천의 모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따른 교육 현장의 위기를 점검하는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각급 학교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내 학교들도 돌파구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하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버섯농장과 황태덕장이 교실이 됐습니다. 오늘은 용대초등학교 졸업생이자 마을 주민인 버섯농장 주인 아저씨의 현장 학습이 있는 날입니다. 요리조리 둘러보고 만져보고 버섯이 어떻게 자라는지 궁금했던 아이들은 오늘 농장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책 읽어보니까 바닥에서 자라고 나무에서 자라는 건 알았는데 나무 종류가 참나무인 건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참나무란 걸 알았어요. 이 학교 전교생 35명 가운데 3분의 1은 유학생입니다. 아이들은 인제군의 산골 생태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인제군으로 이주했습니다. 엄마는 인제에 와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제 일을 구하려고 몇 번 봤었는데 경쟁률이 좀 센 편이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내려갔을 때 환대해 주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올해 3년 차인 산골 생태유학 프로그램은 첫 학기 7명으로 시작해 이번 학기 32명으로 매 학기마다 학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산골 생태유학보다 1년 늦게 시작한 강원도교육청의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참여 학생 33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고민이 컸던 양양군은 한남초등학교 농어촌 유학 인기 덕에 올해 인구가 45명 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자연을 활용한 생태배움터로 학생을 끌어들이고 있다면 고등학교는 특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직업계 고등학교 가운데 13곳은 항공, 국방, 산림, 세무 등 특성화 학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제1기 마이스터고 한국항공고등학교는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폐교 위기였던 태백기계공고는 강원도형 마이스터고 한국항공고등학교로 개편되면서 신입생 충원율이 125%로 크게 뛰었습니다. 신입생 48명 가운데 60%는 강원도 외 지역에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어릴 때부터 꿈이 항공기 정비사라서 이 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 학교를 졸업한 뒤 항공사로 취직해서 승객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정비사가 되고 싶습니다. 항공 관련 대학에서나 취득할 수 있었던 정비사 자격증을 고등학교 3년 안에 딸 수 있도록 항공기술교육원 인가와 교원 확보 등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재작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강도 높게 재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구절벽 시대, 차별화된 교육 환경이 강원도 소멸을 늦출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혁신 과제에 강릉과 삼척이 예비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미래 첨단 소재 부품 가공센터 구축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전국 세라믹 소재 기업의 10%가량이 집적된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가공인력 양성센터를 구축해 지역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구인난도 해소할 방침입니다. 삼척시는 수소기업 육성기술사업 고도화 과제가 선정돼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소단지 입주기업에는 상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 조사 등을 지원합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를 읍면동 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에 강릉시 신규 지구 사업을 선정해 2028년까지 국비 388억 8천만 원을 투입함에 따라 농경지 1,334헥타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은 오봉저수지 농업용수를 구정면 동막저수지로 끌어와
구정면을 비롯한 17개 읍면동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양수장 1곳, 저류지 1곳, 송수관로 1.5km, 용수로 11.2km가 각각 설치됩니다. 강원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어제자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고은리 공공청사 용지에 강원도청과 도의회, 소방본부,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연면적 11만 4,300제곱미터, 총 사업비 4,995억 원 규모의 신청사를 2029년까지 건립합니다. 올해 6월 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각종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의 편입에 따른 이주 대책은 동래면 사암리의 도유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51회 상공의 날을 맞아 각 지역 상공회의소 주최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강릉 상공회의소는 오늘 오전 기념식을 열고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지역 상공인들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또 파마리서치 유용선 본부장과 강릉 에코파워 김충기 대외협력실장에게 강원도지사 표창이 주어지는 등 모두 12명의 지역 상공인들을 시상했습니다. 제20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근덕면 상맹방리 유채꽃밭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삼척 맹방 유채꽃과 봄 가득 희망 가득이라는 주제로 생방송과 걷기 대회 등 모두 19개 행사로 진행됩니다. 한편 MBC 강원 영동도 생생한 유채꽃 축제의 향연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30일 현장에서 오후에 발견 보이는 라디오를 마련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지역관광 추진 조직 DMO 시상식을 개최한 가운데 최우수상의 동해시의 DMO가 선정됐습니다.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우수 DMO 시상과 성과 워크숍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해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청년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132개의 로컬 업체가 참가해 지역 특색을 살린 야시장, 망상 달빛 샌드마켓을 열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DMO는 최우수의 동해와 충남 홍성 등 2곳이, 우수에는 5곳이 수상했습니다. 속초시가 환경부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원 등 모두 60억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를 조성합니다. 내년 말까지 조성되는 수소충전소는 속초 종합운동장 유휴부지에 설치하며 충전기가 2대로 하루 수소 승용차 200여 대의 충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조성된 수소충전소에 이어 2번째 충전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고객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최근 1년 동안 방문한 리조트 회원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조사를 벌인 결과 리조트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먹거리와 즐길거리 부족을 개선 과제로 꼽았고 카지노 부문에서는 게임 좌석과 게임 기구가 부족하다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리조트 방문객 2,536명과 카지노 방문객 2,597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국립국악원이 들어설 강릉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국악의 날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다채로운 국악 발전을 모색해야 하고 국악 축제를 활용한 국악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인 구지가가 삼진날 제작된 만큼 4월 9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선군이 2층 투어버스를 활용해 제주도에서 정선여행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